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자연취약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조현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세계 팔체질 자연치유 학회를 발족시키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좋은 팔체질을 좀 대중화시키는데 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련한 특강입니다. 이 1강은 팔체질 이야기를 시작해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2005년도에 일본 무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그런 해였는데요. 그때 연말 정도 되니까 갑자기 좋지 않은 소식이 날라왔습니다. 제가 육사에 입교해가지고 1972년도에 우리 동기들끼리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에 이 터에 새어를 심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평생을 다 같이 뜻을 같이 하면서 살아가 보자, 그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 동기생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것도 나하고 같은 분야에 근무했던 그 정보 분야에 근무했던 정보부니까 장군이 육군본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죽었습니다. 뇌출혈이에요. 물론 그 직책이 바쁘고 힘들었지만은 그렇게 건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하면서 특히 1년에 한 번씩 꼭 정기 검사를 받잖아요. 그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특히 장군 정도 되면은 좀 정밀 검사를 하는데 거기도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때가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점이었는데 갑자기 부고를 받아가지고 참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무척 친한 친구였는데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딸만 둘이 있는데 학생이에요. 그 애들 시집도 못 보내고 갑자기 이명을 달리했습니다. 물론 제가 육군무관으로 일본에 근무했을 때 자기 딸들이 우리 집에 와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친한 친구였는데 참 제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난 다음에 한 봄이 되어 가지고 또 친한 동생 한 명이 죽었어요. 그 동기생은 부동산 업계에 이제 일찍 나간 친구였는데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갑자기 거기도 심장 발작이 일어나 가지고 갑자기 갔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 생활, 현역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하고 제 2의 인생을 구가할 것인가 준비를 하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특히 제가 쇼크를 받은 건 어느 하나의 그 문자였어요. 그날도 제가 젊은 후배들 교육시키러 가고 있는 차 안이었는데 문자가 날아 들어왔습니다. 금일 8시 35분 고 누구누구 별세 심장마비로 사망. 그 친구는 대전에 있는 그 카이다 거기에 근무하는 친구였습니다. 아주 그 우수한 사람이었어요. 서울대학교 위탁교육을 받고 주로 그 기계공학 그쪽에 아주 뛰어난 그 소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물론 미국 해대원도 나왔죠. 그래야 자기가 꿈에 그리던 여러분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K9 자주포를 개발한 주역입니다. 그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터키에 대량으로 수출을 앞두고 그걸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걸 직접 개발을 하고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은 겁니다. 물론 여기는 과로가 좀 앞섰겠지만 이 친구도 누구 못지않게 건강했습니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부고 와요. 거기는 수면 무호흡증이었습니다. 그 친구도 지금 눈에 선한데 그날따라 그 자기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술을 좀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좀 늦게 들어오니까 평상시에 차고 있던 그 산소 호흡기를 그날은 좀 빼고 잤던 모양이에요. 근데 문제의 발단은 와이프하고 각방을 썼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튿날 와이프가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운명을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누구 못지않게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 초반 겨우 넘었는데 이제 겨우 장군이 되고 사회에서 또 자리를 잡으면서 뭔가 좀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시국에 이렇게 죽어 나가는 거예요. 신체 감수도 잘 받고 모든 걸 체크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야, 이 건강이라는 게 누구한테 떠밀 문제도 아니고 내가 내 건강은 챙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건강 문제에 특히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해가지고 자연치유학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개인적으로 팔체질도 연구를 하고 약침도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뭐 대체약 쪽에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정식으로 수도 집내신학원 자연치유학과에 늦깎이 공부를 입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 조현우의 자연치유학 블로그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건강관리 정보를 우리 블로그 이웃들하고 같이 나눠보자. 조금이라도 자기들 건강관리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자 해서 여러분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면서 쭉 보니까 이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의료계 현실이 보입니다. 양의학, 한의학,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통합의학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 의료계를 찾는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캐치프레이를 걸고 여러 가지 토론도 벌리고 그런 분위기가 나왔는데요. 아무튼 어떻든 간에 그 내면을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이권 다툼, 알력 다툼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건 우리 자신들의 건강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공부를 하면서 침 공부를 또 하게 됐습니다. 결국 공부를 하다 보니까 침을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까지 가가지고 침구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근데 이게 쓸모가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 제도 내에서. 그런데 저 같은 생각을 했는지 뭐 2년 전인가 그 NGO 단체에서 세계 침구학회 연합회 그런 명목으로 광고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침구사 제도를 부활해 가지고 국민 건강을 담보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자 그런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굉장히 좋잖아요, 명목이. 그런데 또 학계에 또 보면은 제가 체질의학에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사상의학하고 또 하나의 팔체질의학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상의학을 이걸 토대로 해서 팔체질의학이 발전이 됐는데 이게 또 보니까 수많은 임상 효과가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의 사장이 되고 완전히 매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좀 공부를 해보자. 좀 내가 우선 공부를 해서 팔체질의학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알겠습니다만은 강남에 가면은 차옴이라는 그 병원이 있죠. 그 차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예방의학에 관심을 두고 병원 하나 차렸는데요. 거기에는 물론 양의학, 한의학, 뭐 대체의학 모든 걸 다 포괄을 해가지고 기존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이렇게 차렸습니다. 거기에 내막을 보니까 한의학 쪽에서는 한방 팔체질을 해가지고 팔체질의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물론 그 권도원 박사님이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쪽 차움 측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자기가 가서 한번 봐준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가 10년간의 그 회원권이 1억 7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연간 사용료가 45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꽉 찼어요. 이게 소문이 나오고 그러니까 중국에 부자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잘 나가는 사람들 한 일주일 와가지고 한 1,300만 원, 1,500만 원씩 쓰고 왔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팔체질이
사상에서 그 발전이 돼가지고 제도권에서는 지금 빛을 못 보고 있는데 민간 차원에서는 이렇게 잘 퍼져 있고 채용이 돼가지고 있더라. 그냥 공부를 해보자 해서 877 좀 팠습니다. 팠는데요. 진짜 877은 사상 체질을 발전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해서 확립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현존에 지금 살아계시고 진짜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침 하나로 암을 고치고 모든 고질병 고친다는 거. 특히 침에 뭘 결합하느냐? 우리가 바로 가정에서 계속 먹고 있는 음식을 결합해 가지고 8개의 체질로 나눠서 급한 사람은 침으로 치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체질식으로 이렇게 건강을 회복시키는 그런 기적을 내가 봤습니다. 이걸 저만 혼자 알고 있으면 좀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제가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찍이 사상의학의 그 장시하신 이재마 선생님은요, 동의수세 보원에서 마지막 부분에 어떤 걸 언급했냐면은 거의 유언 비슷하게 남겼습니다. 한마디를. 만호가 사는 읍에 그릇 만드는 이가 한 사람뿐이라면은 그릇이 결코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백가가 사는 마을에 단 한 사람뿐이라면은 뭐가? 의사가 사람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반드시 의학을 넓히고 밝혀서 집집마다 의학을 알고 사람마다 병을 안 연후해야 비로소 모든 사람이 천수를 누리고 원기를 보존할 수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은 백전불태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바꾸고 싶어요. 지기지피면은 백전불태라. 병가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은 그 연후에 자기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은 반드시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0강에 걸쳐 가지고 877 의학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 다음에 877 의학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임상적인 효과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가, 국가적으로 학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서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